여기는 대한민국 안전행시의 위기탈출 넘버 1. 자, 오늘은요, 탄탄한 건강미가 넘치는 건강 몸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무려 8.5등신의 우물한 비율을 자랑하는 명품 몸매 정가은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벽한 군살대로 김정민 씨. 저 온몸 구석구석 장근육이 살아있네. 신동남 황철 씨. 아니 근데 정가은 씨 깜짝 놀랐어요. 다리 길이가 어디까지? 혹시 거기까지예요? 아니, 아까 소개할 때 우리가 8.5등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 그 소개하고 있을 때, 김정민 씨가 옆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정말 8.5인지. 진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한 몸매를 제가 이렇게 따지면 사실 정민 씨가 더 훌륭하거든요. 아유, 왜 이러세요? 복근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데 사실 제가 등신을 따지자면 그렇죠. 등신을 따지면 제가 좀 더 등신이 아닌가. 언니가 먼저 등신이죠. 네, 제가 먼저 등신.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칭찬인 거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민 씨가 정말 근육질의 몸매와 탄탄한 근육이 깜짝 놀랐어요. 배가 단단해요. 그래요?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으세요? 일단 첫째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를 조금 원시적으로 먹으려고 해요. 간이나 이런 걸 조금 덜하고 이제 고구마 구워서 먹는다든지. 원시적으로 생으로 이렇게. 아니, 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또 운동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동작 하나 알려주세요. 그래요. 자신 있는 동작 하나만. 이 안쪽 허벅지를 기르는 게 되게 좋아요. 같이 해보세요. 이게 스쿼트인데요. 이 스쿼트가 별명이 스모어 스쿼트예요. 그래서 중심 잡는 연습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너무 원시적인데! 너무 원시적이잖아! 실제로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잘못하면 아니, 해보세요, 치현 씨가. 네. 원시적으로 보여주세요. 굉장히 스모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게 동물의 한국에. 암컷한 수컷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좀 와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하는데 보통 이제 벽을 잡고 하거든요. 우리 이거 잡고 한 거, 네. 이게 조금 더 뒤로. 커플 운동이 되네요. 아니 커플로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깨 가까이 쪽에 가려고 일부러. 조금 더 앞으로. 그렇죠. 중심만. 그렇죠. 쏠려. 그렇죠. 밀면서 서로 밀어야 돼요. 서로 밀어야 돼요. 날 밀어요. 네. 하고 올라오고. 저 두 분이 초면은 아니세요? 초면에 커플. 근데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특히 또 그 어머님들도 좋은 게 요실금이나 이런 거에 정말 좋아요. 커플 운동으로도 좋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한반도를 향해 돌진하는 수상한 움직임. 네, 올여름엔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더 많이 쏟아지고 태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름철 최악의 재난, 슈퍼 태풍. 한순간 모든 것을 핥히고 사라지는 이 끔찍한 재앙이 현실로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슈퍼 태풍에서 살아남는 법,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힘없이 쓰러진 가로수와 유리창 파편들로 낭자한 거리, 이 처참한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직후의 모습인데요. 당시 약 800개의 도로와 30개의 다리를 무너뜨렸을 정도로 파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132명, 이재민 6만 1000명을 낸 우리나라 최악의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돌풍과 함께 집중호우, 해일을 동반하는 총체적 재난, 태풍.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난 피해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보다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슈퍼 태풍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매미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 이상으로 4등급 대형 태풍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 슈퍼태풍 하이엔의 대참사를 겪은 필리핀. 1초에 무려 87m를 날아가는 사상 초유의 강풍으로 무려 2,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었죠. 최근 중국과 대만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사우델로로의 파괴력 또한 막강한데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 눈앞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모습. 차가 어디 갔어요? 진짜 청소기로 빨아들인 거죠. 바로 앞에 있던 하얀색 자동차는 착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한순간 휘몰아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최악의 재난 슈퍼태풍.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인데 특히 1년 중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9월에는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을 넘어서 슈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슈퍼 태풍의 경우 만약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슈퍼 태풍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첫 번째, 길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안전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초대형 강풍기와 강철벽이 동원된 태풍 모의실험 세트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과 마네킹을 설치한 뒤 초대형 강풍기 작동 시작. 중대형 태풍과 맞먹는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치자마자 온갖 물건들이 바람에 사정없이 날아가 버리는데요. 순식간에 실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날아오는 물건이 마네킹의 안면부를 그대로 강타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처럼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은 강풍을 만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흉기로 돌변한다는 사실. 이번에는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제 소재의 입간판을 세워두고 초속 40m의 강풍기를 다시 작동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밀려가더니 순식간에 돌진. 어린이 마네킹을 전면으로 덮치는데요. 되게 무거운 건데도 저러네. 이처럼 날아오는 입간판에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부딪혔을 경우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오기 전에 입간판은 물론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미리 실내로 치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의 위험성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기서 안전용품 획득 퀴즈. 길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사소한 행동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문제는 안전용품 획득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다양한 화재를 진압할 때 쓸 수 있는 다기능 소화 건을 드리고요. 네. 매년 여름이면 사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세 분은 어떠세요? 뭐 그런 경험이나 혹은 아는 형님께서는 네네.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네. 그 배가 산에 가 있더라. 아침에 매미 왔을 때예요. 매미가 왔을 때 아침에 통 나와 보니까 배가 없더래요. 그래서 배가 어디 갔지? 해가지고 뒤를 딱 봤는데 산에 배가 바람 때문에 네네 날아간 거예요. 저도 매미 때 고3 때였거든요. 네. 학원에서 나왔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아니, 나왔는데 여기까지 차 있어갖고 네. 집까지 오물과 같이 함께 걸어갔어요. 음식물 쓰레기랑 이런 것들이 다 떠다니고. 이 정도 네. 찼다는 거 보니까 지민 씨한테 이 정도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에요. 다음 진행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이런 사소한 행동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일까요? 뭘까요, 과연? 네. 뛰어가는 거? 흔하게. 주관식인가요? 뛰다 보면은 이게 바람의 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휙 날아가요. 오히려 가속이 붙어가지고 네. 뛰다가 그 뛰는 속도에 뒤에서 바람이 불면 더 빨리 뛰는 거. 엄청 빨리 뛰시는구나. 저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는 우체통이라든지 나무 이런 입간판 이런 걸 막 잡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매달린 힘까지 합쳐져가지고 통째로 날아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려 땡기는 힘이 생겨서. 그렇죠. 저는 그 간판이나 이런 데 밑에 숨는다. 숨는다.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게 그게 치킨. 밑에 숨는다.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게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바로 숨는다, 매달린다, 잡는다. 네, 그죠. 매달린다, 잡는다. 길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정답은 우산을 쓰는 행동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누구나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우산. 하지만 이처럼 바람을 마주보고 우산을 쓰는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우산을 쓰는 습관이 왜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119 구조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장비를 갖춰 입은 스턴트맨이 강풍에 맞설 준비를 하는데요. 강풍의 세기는 사람이 제자리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초속 30m. 강풍기가 작동되자마자 중형 태풍과 맞먹는 강한 바람이 스턴트맨을 덮칩니다. 정면으로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스턴트맨. 하지만 제자리에 서서 두 다리로 버틸 수 있고 조금씩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스턴트맨이시니까 저 정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산을 쓰고 강풍기 앞에 선 스턴트맨. 이전과 동일한 초속 30m의 강풍기가 작동하는데요. 시작부터 비틀거리며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 발을 떼보지만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결국 구멍을 잃고 마는데요. 심지어 갖고 있던 우산을 주체하지 못한 채 뒤로 넘어지고 마는 스턴트맨. 우산의 상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태풍이 불 때 강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앞쪽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우산의 바람이 맞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산이 독과 같은 역할을 해서 순간적으로 바람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우산을 쓰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산과 같은 원리로 겉옷에 지퍼나 단추를 채우지 않고 외출하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바람이 옷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낙하산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때 옷 안쪽에서 맴도는 바람의 힘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는 것. 따라서 태풍을 비롯한 강한 바람이 불 땐 외투의 지퍼나 단추를 단단히 채우고 우산 대신 우비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슈퍼 태풍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두 번째. 집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태풍이 발생하면 강한 바람과 번개로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고압선이 끊기면서 정전사태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2년 불어닥친 태풍 루사는 전국에 116만 가구를, 그 다음 해에 발생한 매미는 무려 140만 가구를 한순간에 암흑으로 만들었었죠. 태풍으로 정전이 된 이때 자칫 잘못 대처하면 감전사고나 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정전이 되면 곧바로 차단기에 레버를 내려 과열이나 합선사고와 같은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시 전기가 들어왔을 때 누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모두 뽑아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이것. 지금부터 이 소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태풍이 불 때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소리. 당장이라도 유리창을 깨 부술 듯 위협적인데요. 실제로 태풍으로 인해 가정에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리창입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그 파편이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덮치는데요. 바람에 날아오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은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태풍 매미로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수백 장 깨지면서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0년 불어닥친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는 고층 빌딩 9층에서 11층 사이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태풍으로부터 유리창 파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제안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유리창 파손 대비법. 준비물은 테이프 단 한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밀가루 퀴즈입니다. 테이프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문제는 밀가루 퀴즈입니다. 저희가 그 창문과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색깔을 준비했으니까요. 각자의 방법을 보여주시고요. 의견을 모아주세요. 네. 사실 제가 2, 3년 전에 했을 때는 신문지를 적셔서 이렇게 유리창에 다 붙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청테이프를 네. 이렇게 X자로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대로. 이거를 끝과 끝을 네. 딱 X자로 예. 잘하시네요. X자만 해서 될까요? 우선,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유리를 잡아주는 힘이 생기니까. 네. 저도 예전에 저도 붙여본 기억이 있는데 네. 또 가로로 시작하는데 테두리에다가요? 테두리를 먼저 붙이고 네. 그러면 창틀과 창문에 그 이음새를 예. 테이프로 다 이음새를 고정시킨다. 고정을 다 시키고 네. 아. 약간 치현 씨가 약간 업자 느낌이 잘하세요. 많아요. 진짜 신집에서 나오는 네네. 아저씨 싸게 좀 해주세요. 제품이 더 뜨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얘보단 얘가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될 수 있는 한 많이 네네. 붙이자라는 약간 그런. 좀 덜 튀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다 붙이면 더 안 튀잖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X자뿐만 이렇게 하면 아니라 테두리까지. 네. 아니, 제 생각에는 네. 저는 별표 있잖아요. 우리 네. 문장 부호 중에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한번 별표. 지금 여기 더 보태는 거죠, 지금? 여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랑 중요하다. 별자로 붙이기. 이 별자에다가 가장자리까지 하면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상하다. 테두리는 붙이는 걸 처음 봐요. 아무래도 이음새를 붙이게 되면 원래 창문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이음새를 붙이게 되면은 네. 덜하게 되죠. 아니야. 이거 다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얘 유리창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네네. 문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문틀에다가 이렇게. 사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저 베란다를 어떻게 나가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태풍 올 땐 베란다 안 나가요. 안 나가야지. 이렇게요? 여기도 하나 하고. 이거는 무슨 사건 났을 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붙이면 얘네 때문에 유리 창문이 안 날아가는 거야, 지금. 그치? 그니까. 아니면 이거 다 합하고 요거까지 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개업식나 이렇게 개업식나 이렇게 테두리 안에 별표로 가겠습니다. 테두리 안에 별표 붙이기요. 이거 정답 맞는 것 같아. 얘 심지어 나름 예뻐요. 자, 그럼 벌칙 세트 들어와 주세요. 정답을 외쳐주세요. 태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을 예방하는 테이프 활용 방법은 창문 이음새와 유리에 별표로 붙이기. 이게 정답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3, 2, 1. 자. 다 같이 3, 2, 1. 자. 태풍으로부터 유리창 파손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리창에 테이프를 X자로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로 유리창 전체에 도포하는 방법. 맞아요. 얘기하신 거죠.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뿌려줘야 한다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강력한 태풍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특히 슈퍼 태풍이 예고된 올해는 그보다 더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 자, 지금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제안하는 테이프를 활용한 유리창 파손 대비법,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먼저 테이프를 길게 늘어뜨린 뒤 유리창 이음새 부분을 감싸듯 붙입니다. 지금 시간이 맞았어요.
혹시 시공해 그 다음 주신 벽에 고정되어 있는 창틀과 창문이 만나는 곳에 한 번 더 테이프를 도포하는 건데요. 여기 모르셨죠? 이렇게 이중으로 도포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때 알아요? 테이프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가로, 세로 꼼꼼하게 붙여야 하는데요. 이중으로 붙여야 돼요. 과연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 이게 다야? 강풍에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게 다네요. 먼저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유리창, 초속 40m 세기의 강풍기를 작동시켜 보는데요. 강풍에 의해 유리창뿐만 아니라 창문과 창틀 사이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유리창이 파손되고 마는데요. 그 순간을 다시 살펴보면 창문이 창틀에서 빠지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 보이십니까? 실제로 태풍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되는 원인은 유리창 자체가 깨지는 것보다 이렇게 창틀에 고정되어 있던 창문이 떨어져 나오면서 깨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호 등에 태풍에 의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노후창호 같은 경우 이런 배부름 현상에 의해서 창짝이 창틀에서 이탈되어 파손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창틀과 창짝에 테이핑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프로 유리창 임새를 고정해 유리창 자체의 흔들림을 감소시키고 창문과 창틀을 한 번 더 고정해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요.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초속 40m 세기의 풍압을 가해보겠습니다. 풍압이 점점 강해지자 유리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 보이십니까? 하지만 테이프의 접착력이 창문이 창틀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실험을 통해 밝혀진 테이프의 위력. 꼭 기억하셔서 유리창 파손 사고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또 한 가지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유리 파편인데요. 날카롭고 미세한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아 더욱 치명적이죠. 맞아요. 잘 안 보인다. 그 예방법은 바로 유리창에 안전 필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안전 필름이 없다면 집안에 있는 코팅지와 랩을 이용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팅지나 랩을 유리창에 밀착시켜 붙이기만 하면 끝! 강한 충격에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고정되는 모습인데요. 잡아주네요. 또한 커튼을 쳐두는 건 역시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파편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사방으로 넓게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슈퍼 태풍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간판이나 화분 등 태풍에 날아갈 위험이 큰 물건은 미리 실내로 치워둬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외출해야 한다면 우산보다는 우비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태풍이 오기 전에 테이프를 이용해 유리창 이음새에 한 번, 창틀과 창문 사이에 한 번, 이렇게 이중으로 고정하면 유리창 파손 사고를 보다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재난 슈퍼태풍.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넘버원이 나섰다. 기상천 스펙터클 상상초월. 안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결하는 위기탈출 연구소. 실험을 의뢰한 오늘의 궁금이는 안녕하세요. 저는 운정에 사는 수환이 수지 엄마 김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둘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매일 나와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는데요. 근데 비둘기한테 유해한 세균이 있다고 해서요. 정 박사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비둘기하고 놀아도 괜찮은 걸까요? 안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위기탈출 연구소. 오늘은 비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300종에 달하는 비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집비둘기의 조상인 낭비둘기가 있고 그 외에 염주비둘기, 맷비둘기,
녹색 비둘기, 비둘기야, 녹색 그리고 비둘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비둘기 등의 토종 비둘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도심 비둘기는 바위 비둘기라고 하는 변종인데요. 토종 낭비둘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꼬리에 흰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 원래는 도심과 떨어진 자연에서 서식했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개막식 때 비둘기 3,000마리를 서울에 방사하고 그 뒤로도 총 90회에 걸쳐 비둘기를 방사하면서 도심 지역에 서식하기 시작. 지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링컨 연구원도 비둘기를 좋아하나요? 비둘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먹이 주면 보여드는 건 재밌어요. 링컨 연구원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게 돼서 영원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요. 정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둘기들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무려 2kg까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한 마리가? 이곳은 인천항에 있는 곡물 야적 창고.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곡물들이 쌓여 있는데요. 곡물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만여 마리의 비둘기떼가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이렇게 인천항에서 비둘기 먹이로 사라지는 곡물만 한 해 무려 200여 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심에 널려있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는 항상 비둘기떼가 모여들고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시민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비둘기의 개체수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1년에 2번 정도만 산란을 하던 비둘기들이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최근엔 1년에 4번 이상, 최대 8번까지도 산란을 한다는 사실. 한 번에 2개의 알을 낳는 비둘기. 약 보름이 지나면 알에서 새끼 비둘기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 새끼 비둘기는 어른 비둘기가 되어 둥지를 떠나는데요. 그렇게 떠난 비둘기는 또 다른 곳에서 짝을 만나 번식을 시작. 3대까지 번식하기까지가 단 6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초 퀴즈. 해외에서는 비둘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미국은 비둘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섞은 모이를 비둘기에게 먹이고, 영국은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우리 돈 약 1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2009년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후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인 제재는 없는 상황.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둘기들의 위생 상태. 그렇다면 항상 우리 주변을 알고 있는 도심 비둘기들의 위생 상태를 직접 알아보러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아니 정 박사님을 불러볼까요? 정 박사님. 네, 위기탈출연구소 정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둘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인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실험을 도와줄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조류협회 송순찬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들이 날아오를 때 떨어지는 물질들을 모으기 위해 공원 바닥에 천을 까는 실험맨들. 자, 이제 바닥에 검은 철을 깐 후에 지금 모이로 비둘기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그 서울 도심 내에는 비둘기가 몇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나요? 서울 시내의 비둘기 숫자는 대략 30만 마리가 넘을 거로 추산합니다. 30만 마리요? 예, 그렇습니다. 비둘기들은 어떤 먹이를 가장 좋아하나요? 사람이 먹는 음식물은 거의 다 먹습니다. 나달 같은 거. 때로는 곤충도 잡아먹을 수가 있죠. 예. 완전 잡식이네요.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저희는 실험이기 때문에 지금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지 평소에는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천 위에 모이를 지금 유인하고 있는데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람들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뭔가 찜찜해하고 있어요. 지금 비둘기들이. 지금 와서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싶은데 경계하네요. 검은천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로죠. 한두 마리가 들어와서 먹게 되면 집단적으로 다시 먹게 되죠.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같이 회장님, 비둘기들은 1부 1차대라고 하던데 한 번
짝이 되면 다른 조류에 비해서 영구적으로 짝을 유지하죠. 그러나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도심에 사는 비둘기들은 가끔 한눈을 좀 팝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들을 보면 뭐 다치거나 이제 병든 비둘기들도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위생 관리가 잘 안 된 먹이를 먹게 되거나 뭐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결국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비둘기가 쓰레기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꼭 버릴 때는 비둘기가 먹지 못하게 꼭 덮어서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뭐 비둘기가 어느 정도 모이를 먹은 것 같은데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비둘기들이 날아갈 때 어떤 유해 물질들을 떨어뜨리고 갈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비둘기들. 날개 지성할 때 정체모르는 물질들이 떨어지는데 이제 비둘기들이 어느 정도 먹고 다 날아갔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이물질들 보이십니까? 뭐 깃털도 있고 뭐 하얀 가루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예, 많이 떨어졌네. 네네네네. 과연 비둘기들이 날아갈 때 어떤 유해 물질들을 떨어뜨리고 갔는지 이걸 실험실에 의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들이 머물다 날아오른 자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수의학과 연구실에 성분 검출을 의뢰했습니다. 검은 천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샅샅이 검사하는 연구원들. 비둘기들이 뭘 남기고 날아갔나요? 천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비둘기 몸에서 떨어진 비듬, 각질 등이고요. 이런 물질들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 폐질환이나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세균 검출 실험에서 유해 세균 포함 5가지 종류의 세균 검출. 비둘기가 날아오를 때 떨어진 비듬, 각질에서 이런 유해 세균이 발견되었다면 과연 비둘기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직접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잠시 모셔온 비둘기들. 자, 어디 한번 몸을 살펴볼까요? 몸통 부위에 깃털을 살짝 들어올리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벼룩인가요? 이것이 바로 비둘기의 깃털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이러한 이가 사람 몸에 옮겨붙어 기생할 수는 없지만 유해 세균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2013년에 5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 조류 독감 사태. 원인이 비둘기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신종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의 코와 목, 기도 등의 세포에서 증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링컨 연구원, 무슨 일이에요? 비둘기가 저에게 똥을 쌌어요. 많이 닦았어요. 제가 닦아줄게. 자. 왜 비둘기는 아무 때나 똥을 싸는 거죠? 링컨 연구원이 이해하세요. 새들은 원래 똥을 못 참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둘기 똥이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2007년 발생한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의 다리 붕괴 사고. 설계상의 문제, 많은 교통량과 함께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비둘기의 배설물이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비둘기 배설물의 강한 산성 성분이 다리를 부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한 마리당 1년에 약 11kg의 배변을 하는 비둘기. 비둘기 배설물이 정말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할 비둘기의 배설물을 모아야겠죠. 자,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준비한 구리판 위에 뚝뚝 떨어지는 비둘기의 배설물. 이렇게 배설물이 떨어진 구리판을 일주일간 관찰하는데요. 일주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하,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부식되어 요철까지 생긴 구리판. 아니, 비둘기의 배설물이 이렇게나 강력한가요? 비둘기 배설물에는 그 독성이 강한 요산 성분이 있는데 물과 만나면 강한 산성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금속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비둘기 배설물의 독한 성분 때문에 나무가 종종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도 죽어요. 요즘 자꾸 발코니로 찾아와 배설물을 투척하고 시래기 주변을 오염시키는 비둘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것으로 비둘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케이블 타이. 이렇게 먹이를 그냥 놔두면 비둘기들이 다가와 스스럼 없이 먹이를 먹습니다. 심지어 채반에 올라타 정신없이 먹는데요. 그렇다면 채반 테두리에 케이블 타이를 묶어두고 다시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비둘기가 먹으려고 시도해보지만 케이블 타이 때문에 먹지 못하고 피하는 모습. 다른 비둘기들도 주변을 맴돌 뿐 먹이가 있는 채반에 접근하지 못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발코니에 케이블 타이를 묶어두면 비둘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뾰족한 걸 무서워하나 비둘기 봐요. 배설물이 일으키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 비둘기 배설물에는 클립토코커스라는 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니 이건 어떤 균인가요? 크립토코커스균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폐질병이나 아토피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뇌수막염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곰팡이 균입니다. 특히 비둘기 배설물이 말랐을 때 그 안에 있는 클립토코커스균의 포자가 공기 중에 노출돼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집 주위에서 비둘기 배변을 발견하면 즉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박사님, 아무리 가라고 해도 비둘기들이 자꾸 제 주위로 모여들어요. 아, 링컨 연구원. 그 링컨 연구원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식빵 냄새 맡은 건 아닐까요? 비둘기 냄새도 맡아? 비둘기가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이라? 저도 궁금한데요? 어라, 이걸 문제로 내면 되겠군요. 아,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여기서 밀가루 퀴즈. 다음 중 비둘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 고기가 있네. 1번 큰 소리를 낸다. 2번 마늘을 걸어둔다. 귀신인가요? 3번 새 날개 모양으로 발을 벌린다. 과연 정답은? 네, 이번 문제는 밀가루 퀴즈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비둘기 차단의 효과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3번이 정답이면 사이시였구나 안 가겠죠. 세 분 어떠세요? 평소에 뭐 주변에서 비둘기 많이 보시죠? 네, 맞아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어제 제가 비둘기한테 완전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한강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뭐가 후다닥 하고 제 허벅지로부터 해서 이렇게 뭐가 큼지막한 게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저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뒤에 도로에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수컷이었구나. 그러니까 걔가 제 몸을 한 조심하세요 한강에 요즘 치안이 많다고. 조심하셨네요. 그리고 자전거들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거기 딱 앉아서 안 가더라고요. 아니, 팔등신인지 한번 재보려고 비둘기들 그러면서 정민 씨가 보낸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비둘기가 여성분들은 특히 뭐 더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엔 좀 새 같은 느낌이 없고 그냥 내발짐승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모습보다 걸어다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배설물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태원에서 제가 이제 언니 차를 네네. 길가에 세워놓고 식사를 하고 딱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깃줄 있고 전봇대 있고 한 곳에 세워뒀거든요. 정말 앞 본넷부터 뒤까지 네.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똥이 한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차에. 이태원이랑 그 파티했나? 외국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일단 와이퍼로 해서 유리는 닦고 그 정도요? 이제 막 주차장, 그 세차장 가는데 이제 차가 조금씩 상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는 세차를 받아주신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그 똥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축구 선수분이 이렇게 뭐라고 신발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똥이 자, 그럼 이제 추측을 해보죠. 비둘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과연 뭘까요? 뭐가 좀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보기가 있으니까. 오지마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른다는 거죠. 소리를 낸다. 마늘을 걸어. 무조건 3번 같지 않아요, 솔직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공원 같은데 이제 비둘기 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감탄사나 효과음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요? 좀 보여주세요. 에이씨,
간다. 에이, 간다, 또 온다. 에이, 오지 마라. 가. 이런 거 하면 진짜 살짝 애들이 알아듣죠. 의식을 해요. 사실 이제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네, 약간 살짝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것도 했었어요, 어렸을 어떤 때. 새 날개 모양으로. 아, 그래요? 네, 학다리라고 그러죠. 네, 학다리. 그걸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탁!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애들이 확 날아가거든요. 왜 동물들은 자기보다 몸짓이 크면 그걸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리고 비둘기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애들이 이제 갑자기. 근데 해보세요. 저 비둘기 요즘 애들은 갑자기 해보세요. 아이고. 진짜로 안 날아. 요즘은 약간. 이렇게 딱 하면. 요즘 피하지도 않아.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아까 문제 속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링컨이 주머니에 식빵을 갖고 있으니까 네. 식빵 때문에 냄새를 맡고 온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니까 마늘을 걸어두면 이 마늘 냄새 때문에 안 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보통 비둘기가 완전 잡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먹을 때 마늘 안 들어간 한국 음식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하죠? 마늘이 여기 되게 있네. 예리한데요. 마늘을 걸어둔다.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에도 민감하지 않을 것 같은 게 굉장히 시끄러운 도심 교차로 해도 잘 살아요. 걔네는 그닥 소리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외려 시각적으로 되게 민감하고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맞아, 생각이. 그럼 정민 씨가 한번. 정민 씨가 시간 한번 보여주세요. 비둘기 어떠세요? 비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비슷해요. 나를 봐야지. 날 보면은 온다. 아이고! 이렇게! 온다. 아이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아니, 니킹잖아요, 니킹. 아니, 지금 비둘기 날라오는 거를 이렇게. 아니, 비둘기가 뜬 거를 이걸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 비둘기를. 새가 왜 여있지. 이거 저희 또 같이 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이 하니까. 아, 2번이. 마늘 아닐까? 아니야. 냄새를 맡는다잖아. 마늘 좋아해요. 슈퍼푸드. 새 날개. 새 날개.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동시에 한번 새 날개를 한번 한강이다 생각하시고. 정신 니킹하지 마시고. 예. 이제 모여든다. 비둘기가 모여든다. 어이! 3번! 같이 보였어. 네. 자, 알겠습니다. 정답을 외쳐주세요. 비둘기 차단의 효과적인 방법은 3번 새날개 모양으로 팔 벌리기. 같이 3, 2, 1. 자, 비둘기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귀여우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같이 3, 2, 1.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떨까요? 먹이를 주며 비둘기를 실험은 비둘기가 어느 정도 모였으니 큰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진짜 큰 소리인데요? 제 반응은 이중인격자인 줄 알겠어. 한번 해볼까요? 약간 움찔해요, 근데. 호호, 여전히 반응이 없는 비둘기들. 제 모르는 거니? 1번 큰 소리를 내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니 왜 비둘기들은 큰 소리에도 반응이 없는 걸까요? 도심에 사는 비둘기들은 소음과 큰 소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효과가 없죠, 큰 소리에는. 그렇다면 2번 흡혈귀도 쫓는다는 마늘을 걸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마늘이 없을 때 먹이로 몰려들어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비둘기들. 이때 먹이 옆에 마늘을 놓습니다. 네, 마늘을 뿌렸어요. 과연 비둘기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디선가 향기로운 마늘 냄새가 나지 않냐? 그래. 입맛이 더 강했구나.
2번 매운 냄새가 강한 마늘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에서는 비둘기는 사람이 주는 음식물이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에 많이 이제 습관됐기 때문에 그러한 마늘 냄새나 계피 냄새 같은 거에는 결국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 새 날개 모양으로 팔을 벌리는 것은 어떨까요? 뒤를 쫓아가며 발로 땅을 굴러도 슬금슬금 피하기만 할 뿐 멀리 도망치지 않는 비둘기들. 자, 그럼 이때 새 날개 모양으로 팔을 벌려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한번 보시죠. 3번 새 날개 모양으로 팔을 벌리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동물은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때는 깜짝 놀라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게 되죠. 팔을 벌리고 있을 때 그 그림자가 마치 큰 새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놀라서 피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새는 그렇다면 새거예요. 비둘기의 천적인 독수리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독수리 사진을 세워두고 그 앞에 먹이를 뿌려놓는데 독수리 사진 근처로 차마 다가오지 못하는 비둘기들. 좋아하는 먹이를 앞에 두고 결국 발길을 돌리는데요. 야, 희한하네요. 천적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심 비둘기들은 어떻게 천적의 사진을 알아보고 피하는 걸까요? 도심에 사는 새들은 자기의 그 천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놀래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앞으로 비둘기가 쫓아오면 이 동작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재빨리 갑작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잊지 마세요. 궁금해 호기심을 알아본 비둘기 상식 위기 탈출 구도 정박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의존해 영영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창틀이나 자동차에 떨어진 비둘기 배설물은 즉시 치우십시오. 부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 유리창에 비둘기 천적의 사진을 붙이거나 발코니에 케이블 타일을 묶어 비둘기의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이로써 이번 주 위기 탈출 연구도 석세스! 박 대리, 주인님 나오셨어요? 일찍 나왔네. 작업 준비 좀 하려고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요 옆에 넘버원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정말? 우리도 오늘 발수제 작업해야 하는데 괜찮겠지? 조심하면서 하면 되죠. 올라가실까요? 그래.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그 위험성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재 및 폭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지하게 덥네요. 뜨거워. 자, 가자고. 예. 늦었지? 왜 이제 와? 차가 밀려서 말이야. 미안해. 저기, 바닥은 내가 바를 테니까 박 대리는 뒤에 있는 벽만 좀 발라줘.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세 사람. 그런데 잠시 후 주인님! 주인님! 발수제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심한 화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유명한 명탐정이 온다더니 저 사람인가 보다. 사건 현장에 나타난 의문의 명탐정. 저기요, 당신이 풍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명탐정인가요? 내가요. 명탐정의 정체는 바로 운전 왔어요. 다시 돌아온 찰거머리 신입 탐정
정찬민. 다시 돌아와. 짜증나. 오늘 또 왜 왔어, 진짜. 절로 가. 일이 나오게. 선배님 같이 가요. 절로 가. 같이 가요. 선배님 같이 가요. 잘 어울려요. 예? 사고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 단서를 샅샅이 살피는데요. 뭐지, 빗방울은? 비 온다는 일기예보 없었는데. 야!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땀을 흘리지. 빨리 벗어.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탐정의 완성은 트렌치코트인 거 모르세요? 셜록 홈즈. 탐정의 완성. 탐정의 완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돼요. 벗어. 안 돼요. 잠깐만. 이렇게 쨍쨍한 햇빛 아래에서 일을 했다면. 첫 번째 단서, 뜨거운 햇빛. 이때 수상한 냄새를 맡은 신입 탐정. 이 냄새는 뭐지? 나 아니야. 선배님 혹시 무슨 소리야. 나 아래서 다 끼고 왔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상하게 휘발유 냄새가 엄청 독하게 났거든요. 휘발유 냄새? 예. 그러네. 그렇다면 두 번째 단서, 지독한 휘발유 냄새.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을 살펴보던 지민. 내가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지? 이 뜨거운 햇빛, 그리고 이 지독한 냄새들, 이 단서들만 봐도 이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었어. 그렇다면 사건의 원인은 바로 잠깐만, 신입, 너 진짜 알고 있긴 한 거야? 바로 뭐예요? 네, 그렇지. 아유. 실제로 지난 2005년 5월 한 부부가 옥상에 발수제를 칠하던 중 화재가 발생,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고, 2010년 6월에는 한 어린이집 계단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일어나 인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옥상 방수 작업 중 화재를 일으킨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붓, 2번 롤러, 3번 비닐 장갑. 붓일 것 같아요. 그죠?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붓을 깨끗한 새 붓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휘발유의 물질이 있는 어떤 작업을 했던 붓인 거예요. 그 붓으로 발수제가 같이 섞이면서 뻥한 거 아닐까요? 화학작용이 일어났다. 저는 비닐 장갑 같아요. 왜요? 그 아까 기사에도 보니까 정전기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아무래도 비닐류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움직임이 있거나 좀 그러면은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마찰. 그 힌트랑은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냥 휘발유는 방수 작업을 하게 되면 휘발유 냄새나 또 야외에서 하게 되면 뜨거운 햇빛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와중에 정전기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네. 저는 롤러 생각을 해요. 롤러, 네. 왜요? 롤러 보면 이렇게 쇠가 이렇게 그 그렇죠. 롤러를 네, 잡아줄 네, 수 있게끔 네,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그 마찰을 네, 해서. 아스팔트랑 그 롤러랑 같이 이제 스파크가 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텄을 때 그 휘발유성 물질과 마찰이 돼서 맞네. 그래요? 다 맞는 것 같아. 그러게요. 정답 공개. 화재를 일으킨 원인은 바로 2번 롤러로 발수제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방수 작업을 위해 사용한 유기용 발수제는 화재 위험이 높은 도료로 수성 발수제와 달리 독한 냄새가 나고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는데요. 이때 롤러를 사용할 경우 정전기나 마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가? 게다가 복사열로 뜨거워진 벽면이나 옥상이 쉽게 불이 붙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 및
작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작업 전에 미리 파악하고 해당 작업에 맞는 표준 안전 작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발수제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사열이 높은 낮 시간대에 작업을 피하고 정전기 발생이 적은 스프레이 또는 면적이 적은 붓으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우려가 없는 수용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사고, 예방수칙만 잘 지킨다면 당신의 목숨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미녀탐정 K의 주사는 계속됩니다. 나오네.